자, 안녕하세요. 제6편 문제풀이 179페이지입니다. 그죠? 자, 17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제 6편의 경우도 문제 출제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5편하고 6편하고 이게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6편의 경우도 가능한 문제를 좀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번 한번 보죠. 대기에 비해서 토양 공기가 갖는 특징은 이랬죠. 그럼 대기에 비해서 토양 공기다라고 하니까 바로 지난번 시간에 봤듯이 뭐죠? 산소 농도는 낮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라는 걸 찾으면은 어느 겁니까? 4번이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에 비해서 토양 공기의 경우는 대체로 습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식물이 이용하는 토양의 수분이 모관수죠. 그죠? 모관수. 다음 3번에 영구위조점은 시들었다가 물을 줘도 다시 회복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번에 포장용수량 35%, 위족에서 5%일 때 유효 수분은 이랬네. 자, 그러니까, 그래서 포장용수량이 있고, 포장용수량에서 모관수를 빼고 남은 게 뭐냐라고 한다면 영구위조점이 되죠. 그죠? 영구위조점이 되고, 이 영구위조점을 위조계수라고도 한다. 영구위조점. 이게 위조계수다. 그죠? 위조계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장용수가 35%래. 35%. 그 다음에 위조계수가 5%래. 이게 5%. 그러면 모관수는 30%네, 30%. 그리고 유효수분이 모관수죠. 30%.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위조계수, 영구위조점이란, 이거는 시들고 물을 줘도 다시 살아나지 않는 그러한 수분 상태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유효수분의 범위는 했는데, 유효수분, 모관수입니다. 모관수. 자, 포장용수량일 때 PF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대충 한 2.7 PF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영구위조점일 때가 4.2 PF 정도다. 대충, 뭐 반드시 이런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대충 2.7에서 4.2 정도 그 범위에 가장 가까운 거는 3번이다. 그래서 6번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대기보다는 토양 내에 상대적으로 더 많다. 산소는 작고 이산화탄소는 더 많다라고 그랬죠. 이산화탄소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8번. 토양 수분 중 토양 입자가 가장 세게 흡착되어 있는 것은 이런데 아주 흡착되고 토양하고도 분리가 안 되는, 다시 말하면 105도 내지 110도씨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분리가 안 되는 수분이 뭐죠? 결합수죠. 결합수. 그래서 결합수를 결정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9번 한번 보죠. 토양 내에서 물이 흐를 때의 작용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토양 내에서 물이 흐를 때 했는데, 이 물은 포텐셜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물이 흐르면 포텐셜이 높은 쪽에서 포텐셜 낮은 쪽으로 흐른다. 포텐셜 높은 쪽에서 포텐셜 낮은 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포텐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총 포텐셜에 의해서 이동되는 겁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0번. 다음 토양 수분 중 포텐셜 중 불포화 토양에서 가장 중요한 포텐셜은 이랬지. 자, 포화 상태에서 이동은 중력수 이동이다. 이 중력 포텐셜이 중요한 기능을 하죠. 자, 불포화다. 불포화 상태에서는 모관수를 통한 이동이다. 이거는 모관수 압력 포텐셜이죠. 그죠? 압력 포텐셜인데, 이 경우 압력 포텐셜이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라고 한다면 메트릭 포텐셜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음 토양 수분 포텐셜, 불포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수분 포텐셜은 이랬는데, 자, 불포화 상태에서는 모관수 쪽으로 물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로 메트릭 포텐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포화 포텐션의 경우는 메트릭 포텐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다음 11번 토양의 수분 함유 행태에서 작물생에 가장 알맞는 최적 함수량은 포장 용수량 상태다 이랬지, 그제? 기억나지? 그럼 포장 용수량은 최대 용수량의 몇 프로 정도? 60 내지 80% 정도 수준이다 이랬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 용수량의 60 내지 80% 정도이다. 4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죠. 12번에 토양 수분의 불포화 유동은 어떤 작용? 불포화 상태에서 이동은 바로 모세관 이동이네. 모세관 이동은 메트릭 포텐셜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관 작용 2번입니다. 다음 13번 토양 수분의 측정 방법 했는데 장력계로서 측정할 수 물론 있고 전기저항법이 있고 그죠? 중성법이 있고 그죠? 중량법이 있었죠. 그죠? 중성자법이 있고 중량법이 있었죠. 자, 그래서 1번의 가압상법 요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초기 위조점에서의 토양 수분은 이랬다. 자, 영구 위조일 때 수분 장력이 얼마였죠? 영구 위조일 때 약 4.2 pf 정도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초기 위조는 그 다음에 포장 용수량이 약 2.7 정도 되고 영구 위조가 4.2니까 초기 위조는 요 중간이겠죠. 요 중간인데 영구 위조에 좀 가깝죠. 그래서 이게 한 4.0 정도 됩니다. 대충. 그래서 초기 위조는 약 4.0 정도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15번 토양 수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이렇습니다. 토양 수분 이번에 액체 상태의 수분은 여러가지 물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상태도 맞죠. 그 액체 상태에서는 여러가지 이온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토양 수분은 순수한 물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이온들이 녹아 있습니다. 다음 16번 토양 수분과 관계없는 개념은 했는데 수분이 너무 많으면 습해, 너무 적으면 한해, 맞죠? 산화층과 한원층 하는 것은 이제 수분하고 관련이 있는데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 토양의 표층입니다. 표층에 담수를 한다. 담수를 하는데 물을 이렇게 채우면 물과 맞닿은 이 부분은 산화가 일어난 산화층이 될 것이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작토 부분으로 여기서 표층에서 작토 심토인데 작토 부분을 내려오면 여기서는 환원이라는 환원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산화층과 환원층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PF다 수분 장력이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관계가 있는데 3번에 CEC라는 자 CC다라고 하는 건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토양은 음이온으로 일단 대전되어 있고 이제 양이온 칼슘 이온이라든지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이런 양이온과 토양의 음이온이 치환이 됩니다. 그리고 치환되는 용량 이걸 치환 용량 양이온 치환 용량을 CEC라고 그러고 이렇게 치환이 됨에 따라서 토양에 있는 염기가 빠져나가게 되고 이렇게 염기가 빠져나감에 따라서 토양이 산성화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CEC는 이와 같이 양이온 교환 용량 교환 또는 치환 용량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다음 17번 토양 수분의 흡착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토양 수분 물인자들끼리 응집하고 토양에 부착하는 부착력과 응집력이 결합된 겁니다. 결합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18번에 토양 수분에 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4번에 있는 토양 수분은 부착력이 응진력보다 클 경우 이동하기 쉽다라고 했는데 토양 수분은 수분이 토양에 부착이 돼. 부착이 되면 딱 따라붙어가지고 이동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부착력이 응진력, 수분끼리의 응진력보다 부착력이 더 세면 이동이 곤란하겠지. 그래서 이동하기가 쉽다가 아니라 이동하기가 어렵다 이래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9번. 토양 수분 장력이 10기압이면 수분 포텐셜과 장력 PF는 얼마냐 이렇게 물으네. 자, 그래서 수분 장력이 10기압이라고 그랬어요. 10기압. 10기압이라면 10바란 말이죠. 자, 정리 한번 하면 우리 수주 높이가 10의 3cm일 때 그때 PF가 얼마라고? 3이라고 그랬지. 이때 기압이 1바라고 그랬지. 그리고 1바라고 그랬고 1바는 이거는 10의 5성 파스칼이라고 그랬고 10의 5성 파스칼은 10의 마이너스 1성 메가 파스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10바라고 그랬나? 수분장이 10바래요. 10바. 10바 이게 1바가 아니고 여기 10바래. 10바. 자, 10배를 해주면 10바이면 요게 10바니까 10을 더 곱해줘야 되죠? 그럼 이건 10의 6성 파스칼이 되고 10의 6성 파스칼은 바로 10의 6성이니까 10의 6성이니까 메가파스칼로 나누면 10의 6성은 1메가파스칼이 되죠. 그죠? 1메가파스칼이 되죠. 1메가파스칼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럴 때 수분 포텐셜 메가파스칼로 표시를 하라라고 했는데 1인 것이 보니까 2번과 4번 보기가 2개 나왔네. 자,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법 이런 거야. 2번과 4번 2개 나왔네. 그러면 2, 4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건데 2개가 나왔으니까 부득이 어쩔 수 없이 PF를 또 구해봐야 되네. 그지? PF를 구해봐야 되네. 자, 그러면 10의 3성이 1바인데 그러면 10바가 되려면 10의 4성이 되겠지. 10의 4성이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러면 로그 10의 4성이니까 4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4다라는 게 4번이 답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리고 4번이 답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수분 장력 PF가 3이면 기압이 얼마냐? 3이면 1바입니다. 1바. 1기압. 1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21번. 대기 중의 수분을 흡수한 것으로서 105도씨로 가열하면 분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지? 가열하면 분리가 된다 그러면 뭐예요? 흡착수다. 흡착수. 그렇죠? 가열하면 분리가 된다. 흡착수죠? 흡착수를 다른 말로 흡습수라고도 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 자, 그 다음에 22번. 풍건 토양의 토양 수분 장력은 얼마쯤 되겠는가 이랬네. 자, 풍건 토양이다. 풍건 토양이다라고 하면 그 위치가 어디쯤 올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포장용수고요. 물론 최대용수에서 여기 이제 뭐가 빠져나옵니까? 중력수가 빠져나오죠. 중력수가 빠져나오면 포장용수가 되죠. 포장용수에서 모관수가 빠져나오면 영구위조가 되죠. 자, 여기 이제 흡착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 결합수가 있다. 그죠? 자, 결합수일 때 PF가 7 정도 된다 이랬어. 그리고 영구위조일 때 PF가 약 4.2 정도 된다 이랬어. 자, 그러면
풍근이다. 바람에 의해서 말렸다 이 말이지. 말렸다. 그러면 토양을 바람에 의해서 말렸다. 이 풍근 토양인데 바람에 의해서 말린 정도 하면 흡착수까지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105도 내지 110도씨로 가열까지 해서 분리해야 흡착수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흡착수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흡착수가 빠져나간 상태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풍근 토양이라고 그랬죠. 풍근 토양이다라고 하는 흡착수가 포함되어 있는 요 정도 상태다. 요 정도 상태면 4.2에서 7 사이가 될 것인데 4.2에서 7 사이가 될 것인데 자, 여기서 뭐 4.2에서 7 사이 나오니까 4.5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한 4.5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풍근 토양은 결국 흡착수의 토양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4.5 정도, PF 4.5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유효 수분은 모관수죠? 모관수. 오케이. 그래서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24번에 토양 수분의 이동 중 모관수 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모관수 이동은 모세 간의 반경이 짧으면 짧을수록 멀리까지 이동합니다. 물론 이동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5번에 수분의 존재 행tem을 PF 값이 잘못 기재되는 거였는데 결합수 7 맞고 흡습수 같은 거 약 4.5 7 모관수 2.7에서 약 4.2 정도 대충 이것도 맞는 말이고 자유수가 뭐냐면 자유수가 중력수입니다. 그러면 자유수가 요게 중력수 요게 자유수입니다. 그러면 최대 용수가 PF가 0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포장 용수가 PF가 약 2.7 정도 대충. 그러면 자유수는 요 중간쯤 되겠네. 그래서 자유수 같은 경우는 3.5라고 했는데 3.5는 아니다. 2.7보다 더 작다 이래야 되겠지. 그래서 3.5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다. 다음 26번 토양의 수분 포텐셜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을 했는데 1번에 소금물의 포텐셜은 순수한물의 포텐셜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수한물의 포텐셜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금물이다라고 해서 포텐셜이 높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 이제 소금 플러스 물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물 여기에 반투막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있는 물이. 그거는 이 용매의 농도가 이것보다 짙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 이게 소금물입니다. 이게 물입니다. 그런데 포텐셜은 어떻게 돼요? 포텐셜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물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포텐셜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물보다 물의 포텐셜이 더 크다는 이야기 되죠. 그래서 소금물의 포텐셜은 순수한물의 포텐셜보다 크다 했는데 반대가 되죠. 그래서 순수한물의 포텐셜이 소금물의 포텐셜보다 더 큽니다. 포텐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하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2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27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틀린 것을 냈는데 기준점 위의 물은 중력 포텐셜이 플러스입니다. 기준점 아래는 마이너스죠. 그죠? 그 다음 3번에 토양 중 음의 압력 포텐셜인데 마이너스인 걸 매트릭 포텐셜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4번에 일반 토양에서는 삼투 포텐셜은 무시된다. 맞죠? 자, 2번에 자유수면을 기준으로 하여 자유수면 위에 존재하는 수분은 자유수면 위는 마이너스의 압력 포텐셜이고 이게 바로 매트릭 포텐셜이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8번 불포화 상태에서의 토양에 나타나는 수분 포텐셜은 불포화니까 매트릭 포텐셜이 작용하고 중력 포텐셜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과 매트릭 포텐셜 4번이 정답이죠.
다음 29번. 풍건 토양의 수분 함량을 표시하는 것은 했는데, 바로 풍건 토양의 수분 함량이 흡착수의 수분 함량이고, 흡착수의 수분 함량이 바로 흡착계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30분에 포화 상태의 토양 수분에서 중력수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 포화가 이겁니다. 중력수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 포장용수량입니다. 포장용수량 2번이 정답이죠. 포장용수량 2번이 정답이다. 다음 31번. 토양 표면에 물의 공급을 중단하고 하루 정도 지나서 물의 이동이 멈췄을 때의 토양 수분의 상태는 이래. 자, 토양 표면에 물의 공급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말은 토양 표면에 물을 계속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포화 상태로까지 이르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물이 공급을 중단을 했습니다. 하고 하루 정도 지냈대요. 하루 정도 지냈다는 말은 중력에 의해서 중력수가 빠져나갈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럼 빠져나고 난 다음에 이동이 멈추었다. 그럼 중력수 다 빠져나갔다. 토양 수분의 상태, 포장용수량. 4번이 정답이죠. 포장용수량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2번 한번 보죠. 토양 수분이 대공극을 빠져나오고, 대공극을 빠져나왔다. 그거는 모관수입니까? 중력수입니까? 중력수죠. 자, 이 중력수는 대공극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모관수는 소공극에 차 있는 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토양 수분이 대공극을 빠져나오고 그 자리를 공기로 채웠다. 그리고 대공극이 공기로 찼다. 소공극은 아직 수분으로 차 있어서 식물이 흡수하게 되는 수분은 뭐가 되겠는가? 이랬다. 그러면 소공극에는 아직 수분으로 차 있다. 소공극에 수분으로 차 있다. 그럼 모관수는 차 있다. 이 모관수 빠져나가지 않았다. 모관수까지 빠져나가면 영구 위조가 되는데 모관수는 빠져나가지 않았다. 여기는 빠져나갔다. 이건 빠져나가고 이건 안 빠져나갔다. 그럼 포장용수네, 포장용수. 그렇죠? 그래서 이때 수분은 포장용수량이다. 1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자, 33번을 한번 보면 농경지에 강계 또는 강으로 물이 가해지면 과잉수의 대부분은 큰 공극을 통해 배제되고, 큰 공극을 통해서 배제된다라고 하는 말은 중력수는 빠져나가고, 이 말이에요. 이건 빠져나갔대. 중력수는 빠져나가고. 그 후 물의 표면 장력에 의한 모세관 작용으로 물의 이동이 계속된다면, 모세관 작용으로 물의 이동이 계속되다가 이 작용으로 의한 이동도 거의 정지되었을 때 수분량은, 자, 이렇게 돼서 모세관으로 올라오고 소공구에 물이 찼다. 소공구에 물이 찼다. 그래서 이제 정지되었다. 그럼 소공구에 물이 차 있는 거지. 이건 차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 포장용수죠. 그렇게 되었을 때 수분량은 얼마냐? 뭐냐? 포장용수량. 1번이 정답이겠죠. 포장용수량. 그래서 그것은 1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